안녕하세요. 2학기 중간고사 과제인 디지털 신대륙 메타버스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에 대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디지털 신대륙 메타버스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영상을 발표하기 전에 목차를 먼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총 3단락으로 나눴는데요. 첫 번째는 메타버스란, 두 번째는 메타버스의 적용 사례, 그리고 나서 로블록스를 어떻게 접목시켰는가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메타버스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신종욱 교수님이 하시고 있는 방법과 이제 어떤 게 있을까 생각을 가져보는 시간을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타버스란 단어는 무엇을 뜻하는 말일까요? 메타버스는 가공과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와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로 3차원 세계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메타버스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그치지 않고 더 넓은 범위를 넘나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메타버스는 VR 게임처럼 별도의 헤드셋이 필요 없고 PC나 모바일, 게임기 등을 통해서 이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메타버스는 인터넷의 다음 버전이라고 설명해드릴 수 있고, 사람들이 메타버스로 일을 하거나 게임을 하거나 쇼핑을 하는 등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메타버스가 우리 일상생활에 얼마나 적용되고 있는지 제가 몇 가지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일단은 메타버스가 우리의 일상생활에 스며들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4가지 정도만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리한 자료인데요. LG 디스플레이어는 신입사원 200명을 대상으로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입사 교육을 했고, 트윈, 파주, 구미, 마곡 등 4개의 사업장을 가상 공간에 구현해서 이제 다 같이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세븐일레븐에서도 메타버스를 적용하였는데, 이거는 2021년 하반기부터 이제 신입사원 채용 면접을 메타버스 플랫폼인 겟더타운을 활용해서 진행하였습니다. 면접자들은 본인의 아바타가 이제 메타버스의 플랫폼에 들어가서 오프라인으로 메타버스 플랫폼인 겟더타운을 활용해서 진행하였습니다. 이제 면접자들은 본인의 아바타가 메타버스의 채용 면접장에 들어가서 면접을 보는 방식으로 이제 화상 면접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제 또한 아모레 퍼시픽 그룹은 창립 27년을 맞아 메타버스 플랫폼을 이용해 비대면 형식으로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또한 메타버스에서 이제 가상의 회사에 있는 공간을 가상 현실에 접목시켜서
이제 오프라인으로도 회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잭슨이 있는데 넥슨이 있는데 넥슨 또한 인턴 채용에서 메타박스 온라인 채용 설명회를 열었고 이제 넥슨의 이제 온라인 게임인 바람의 나라의 게임 방식을 이제 메타박스 플랫폼으로 다르게 구현해서 이제 이곳에서 자신의 아바타를 통해 각 지역별 대표 인원들이 만나 비대면 상담을 진행하고 이제 게임에 관한 사회 공헌 활동, 아트 전시 등 게임 등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이는 사진이 이제 PC용 바람의 나라라는 게임인데 이제 이거를 이렇게 회사의 사진으로 회사 구조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제 각 지역별 사람들이 이제 회사 안도 소개할 수 있고 이제 이 플랫폼 안에서 오프라인 상태에서 이제 화상으로 사람들끼리 만나면서 이제 게임에 대해서 회사의 운영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 메타버스입니다. 이제 메타버스의 시장 규모를 따지면 메타버스는 2019년도 코로나의 팬데믹을 기점으로 이제 일상생활이 거주 환경으로 좁아지면서 이제 홈 이코노미식 시대가 열리면서 메타버스에 사람이 몰리고 이제 시간을 보내면서 이용률이 더욱더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메타버스에 사람들이 몰리고 시간을 보내면서 이용률이 더욱더 높아졌고 이제 이러한 메타버스의 시장 규모는 이제 전문가들에 의해서 2030년까지 대략 2,000조 원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이제 미래의 거대한 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타버스를 통해서 이제 가상 현실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보상을 얻을 수 있는 세계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제 두 단락에 거쳐서 메타버스에 대해서 정의와 이제 적용 사례에 가지고 얘기해드렸는데 이렇게 해도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도 그랬기 때문에 저는 메타버스 플랫폼인 로블록스를 같이 이야기해보면서 이제 조금 더 메타버스에 대해서 같이 이해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로블록스는 이 지금 보이시는 이 캐릭터가 로블록스 안에서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캐릭터인데 이제 로블록스는 이제 게임 개발할 수 있고 이제 자신이 이제 자신만의 게임을 개발할 수 있고 이제 그 게임에 유저가
이제 플레이를 하는데, 이제 거기서 로블록스 안에서 가상화폐인 로벅스 화폐를 쓰게 돼요. 이제 로벅스 화폐는 실제로 화- 어, 현실 세계 화폐로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이로 인해서 수익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개념인데, 일단 로블록스는 사용자가 자신의 콘텐츠를 올리고 이익을 창출하는 유튜브와 비슷한 구조입니다. 로블록스 개념이 들어가 있는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만약에 그 영화를 보면 조금 더 이제 메타버스에 대해서 좀 이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에서는 오아시스라는 가상 세계가 존재하는데 가상 현실 등을 이용해서 아바타를 통해 접속하고 이제 가상 세계에서 게임을 즐기고 사회적 관계를 오아시스 안에서 이제 형성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는 사용자가 코딩 지식 없이도 게임을 개발할 수 있고, 동시에, 이들 게임을 다른 플레이어와 사용하여 즐길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로블록스는 가상의 생태계에서 자신의 아바타를 만들고 이제 스스로 게임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여 동시에 다른 사람이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또한 현실 세계와 같은 사회 경제 활동이 통용되는 3차원 가상 공간에서 로블록스에 접속한 사용자가 이제 무료로 자신의 아바타와 자신만의 가상 공간을 창조하고 이제 로블록스 내에는 이제 로벅스라는 가상 화폐가 있는데 이 화폐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내가 개발한 플랫폼에 이제 사용하게 되면 거기에 사용료를 사용하기 위해서 로벅스를 내게 되고 이제 개발자는 로벅스를 이제 현실 세계 화폐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제 이로 인해서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음, 지금까지는 메타버스 정의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로블록스를 설명해 주었는데 이제 조금은 이해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미 빠르게 스며들어 있는 메타버스를 어떻게 활용하면 이제 메타버스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고 주도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발표 영상을 준비하면서 많이 고민을 하게 됐는데 일단은 지금 메타버스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주신 신종욱 교수님은 이제 메타버스를 교육에 어떻게 접목시킬지 고민하시고 계십니다. 교수님께서는 직접 가르치지 않고 이제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을 하고 대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교육의 핵심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제 이것과 이제 메타버스를 접목하기 위해서는 메타버스를 교육에 활용해서 가상인물인 자신 아바타를 만들어서
교수님을 소개하고 이제 꾸준히 데이터를 쌓아서 이제 이후에 그것이 스펙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는 우리 학생들이 자신의 데이터를 만들 수 있도록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어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 이제 앞으로의 데이터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고, 꾸준히 학생들에게 이제 현실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나를 소개할 수 있는 제 2의 내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어떻게 하면 메타버스를 이제 저의 삶에 접목시킬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았는데,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이 아바타는 제가 만든 저의 아바타입니다. 이 아바타를 보면 이렇게 뭔가 기쁠 때나 아니면 뭐 춤추고 싶을 때나 이런 식으로 이제 나의 아바타에 이제 이런 애니메이션을 넣어서 저의 감정을 더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바타를 통해서 가상 세계를 현실과 어떻게 접목시켜야 하는지 고민을 해보았는데, 저도 저만의 커리어를 만들기 위해서 저의 아바타를 이용해서 어떠한 동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아바타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단순히 제가 말만 하는 것보다 이제 아바타의 움직임이 저의 의사를 더욱더 잘 전달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메타버스는 가상 인물로 통해서 사회 유대를 만들어 줄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저희 아바타를 통해서 저를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을 하고 이제 다른 사람을 만나면서 가상 세계에서도 현실과 같은 사회적, 경제적 생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현실에서도 가상 세계를 경험할 수 있어서 이제 현실과 가상의 세계가 모호해지면서 이제 하나의 세계처럼 작용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메타버스를 이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저의 고민은 메타버스의 장점을 활용해서 나만의 데이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메타버스의 가장 큰 장점은 이라고 생각합니다. 라이브 로킹은 이제 오늘날 스마트 기기를 통해 소통과 기록을 수행하는 현대인의 행동 패턴을 드러내는 용어로 삶을 토킹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물과 사람에 대한 어, 일상적인 경험과 이제 정보, 기록, 저장하는 저장을 하면서 이제 개인의 활동 데이터가 장기간적으로 축적되어서 향후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활용 가능한 지형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현실 세계에서만 개척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어, 메타버스의 라이브 로킹을 통해 나의 데이터를 쌓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로블록스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유튜브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나의 자아가 담겨져 있는 아바타를 만들어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활용해서 저의 데이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메타버스에 대한 정의, 메타버스가 적용되어 있는 사례, 그리고 메타버스의 이해를 조금 더 돕기 위해서 로블록스라는 플랫폼을 설명해드렸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의 생각, 교수님이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저는 어떻게 활용하고 싶은지에 대해 설명해드렸습니다. 이제 저희는 이제 현실 세계뿐만 아니라 메타버스를 통해서 가상현실 속 아바타를 만들어야 하는 시대가 찾아왔다고 생각합니다.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해서 이거를 계속 이용하면서 자신을 소개할 수 있고 또 다른 유저들과 가상 세계에서 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아니면 자신만의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이익을 창출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삶에 적용시키면 좋을지 고민하는 시간을 함께 계속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일상생활에 많이 스며들어 있는 메타버스를 아직까지도 잘 모르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저는 이번 중간고사에서 메타버스라는 주제를 통해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었고, 제 삶에 어떻게 접목시켜야 하는지 고민해보는 시간이 가질 수 있어서 좋았고, 매우 유익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2학기 중간고사 메타버스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발표해보았고, 여기까지 저희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는 메타버스 활용과 그리고 메타버스가 실제로 적용된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해보았는데 이제 저희 삶에 어떻게 접목시킬지에 대한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조금만 더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메타버스를 활용하게 되면 이제 우리는 온라인 상태처럼 이제 오프라인에서도 현실과 같은 실제의 삶을 제공할 수 있는 가상 공간을 저희가 체험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와 같은 대학생들은 이제 메타버스를 이용한 플랫폼을 제공하면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면 실제 수업에 참여의 욕구도 조금 더 자극이 될 것 같고 교육적으로도 학생들이 수업 참여도와 그리고 수업의 흥미와 같은 면에서 좋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신정우 교수님이 사용하시고 있는 스튜디오 같은 공간도 활용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학교가 아닌 집에서 강의를 들어도 실제 강의를 듣는 것 같은 느낌을 줄 수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수업에서 참여가 더욱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영상을 보면서
동영상 강의 영상을 보면서 듣는 것과는 다르게 이제 실제 수업을 듣고 있는 가상 공간의 세계를 보면서 조금 더 우리가 수업에 참여를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조금 더 주는 것 같기 때문에 수업 참여도가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메타버스를 교육에 이용하면 수업 참여 욕구가 조금 더 잘 자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수님께서 사용하시고 있는 스튜디오의 가상 공간을 보면 수업 참여도와 성취 향상으로서의 활동과 이제 동기 유발로서의 활용 방안이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영상 강의를 보면서 우리가 공부하는 방향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닌 이제 컨텐츠를 만들어서 교육의 학습이 더욱더 높아지고 그리고 교수님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플랫폼을 보면서 나는 어떤 걸 할 수 있을지 생각하게 되는 이제 수업에서 끝나지 않고 내가 어떤 걸 하면 좋을지까지 생각하게 돼보는 것 같아서 이제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나만의 데이터를 만드는 것이 이제 가장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삶에 어떻게 접목시킬지에 대한 생각은 이제 나만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제 그 플랫폼 안에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저의 삶의 방향이나 아니면 제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취향 같은 것을 같이 공유하면서 새로운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해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저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아바타를 만들어서 실제로 체험하게 하고 제가 살고 있는 삶을 공유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유대 관계를 쌓을 수 있는 폭넓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플랫폼을 만들거나 하는 지식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메타버스가 적용되어 있는 이제 그런 웹사이트나 그게 훨씬 많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그런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이제 빠르게 변화하는 메타버스 시대에 뒤처지지 않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의 활용 관련된 저의 생각과 그리고 실제 적용되어 있는 사례들을 가지고 지금까지 영상을 제작했는데 아무래도 지금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 아직 이론적인 부분만 이해가 됐고 실제 적용되는 사례들 같은 경우에는 좀 폭이 아주 넓기 때문에 메타버스에 관련된 플랫폼을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제 플랫폼을 사용하는 방식들과 그리고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저의 아바타를 통해서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에 관해서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도 다 같이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